예, 코에 있으니까 비강점막, 예, 위에 있으니까 위점막. 예, 우리 몸은 전부 다 점막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쌓여서 내부에 있는 모든 세포들이 이렇게 우리 집안의 담장에 의해서 다 보호받듯이 이렇게 점막이 발달되어 있는데 바로 이 점막이 무슨 장소냐면 우리 몸의 면역 활동을 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이 여기서 왔다 갔다 대부분의 세포들이 여기서 활동하는 거예요. 장에서 활동하는 면역 세포는 우리 몸의 약 70%에서 80% 정도의 면역 세포가 장에서 활동을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장에서 활동을 할까요? 장에서 통과가 여기서만 잘 지켜지면 안에서는 면역 활동보다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실제 우리 몸이 먹고 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적군하고 싸우고 대치하고 싸우는 것은 휴전선,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인천공항 같은 곳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 우리 국민들은 총을 들고 여기서 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하는 일에 열심히 종사만 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에 뉴스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동해안으로 잠수함 떴다. 예, 어디 다대포로 무장공비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전방에서 우리 지키던 군인이 잠을 자는 사이에 병사가 넘어와 버렸다.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기다 주머니에다 뭔가라도 갖고 다녀야 될 것 같고 머리맡에 뭐라도 갖다 놔야 될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를 튼튼하게 지키는 70 내지 80%의 누가 작동을 한다고요? 면역이. 면역 활동이 70%에서 80% 정도의 면역 활동하는 장소가 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면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면역이라는 이야기에 대한 정의를 정말로 잘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여기서 한번 요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면역이 강하다고 그러니까 싸움 잘하고, 그렇죠? 누구든지 붙으면 막 싸움해서 이기고 이거를 면역이 강하다 그러면 말이 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론 싸움을 잘해서 적군을 박테리아를 물리치고 세균을 물리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적군이 누구고 아군이 누군지. 조금 더 어려운 얘기로 얘기하면 자기와 비자기, 셀프와 난셀프를 구분하는 능력을 얘가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약간 틀린 이야기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살과 타살이라는 말을 놓고 나서 우리가 살펴보면 얼씬 보면 전혀 틀린 말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살은 뭘까요? 자기의 생명, 자기 생명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결여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값어치를 가볍게 여겨서 자기를 죽이는 행위예요. 그렇죠? 타살은 뭐냐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타살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살과 타살의 공통점은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사람들이, 다시 얘기하면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행동이다. 공통점이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장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올 것과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그랬다면 그때부터 우리 몸은 무너지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이 바로 이 장관문이에요. 장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지고 있느냐.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죠? 네. 예. 그런데 여기에서 더 재밌고 중요한 사실들이 또 발견이 됩니다. 이 장 점막 바깥에는요. 장 점막 바깥에는 이 장점막이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장점막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주 이걸 너무나 많아서 군락을 이루고 있다 이래요. 예. 다른 말로 총을 이루고 있다. 누굴까요? 예.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이 엄청난 미생물이 여기서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느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약
60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는 약 100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 몸이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미생물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 미생물이 미생물이 살기 위해서 나를 배지 삼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정도로 미생물이 많습니다. 미생물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여태까지 미생물 하면 병을 옮기는 친구들이라고 알았죠. 그래서 미생물은 굉장히 하여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상, 이런 식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이제 분석 장비가 발달되고 여러 가지 장비가 발달돼서 아주 작은 미생물들 세계를 쳐다보다 나니까 미생물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를 만들어요? 얘네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도 만들어주고 우리 성장 호르몬도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이라든가 사회에 나오는 것 중에 이 장내 미생물이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비만도 만들더라. 예, 그래서 비만도 미생물 탓이다. 뭐 이런 것들 금방 가서 찾아보면 그 정보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만인 사람에서 장 속에서 유산균을 빼갖고 마른 사람한테 집어넣었더니 마른 사람이 살이 찌는 거예요. 마른 사람이 있는 장 속에 있는 균을 빼다가 미생물을 빼다가 뚱뚱한 사람한테 넣어줬더니 뚱뚱한 사람의 살이 어떻게 돼요? 다이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적당히 이렇게 보셔가지고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서로 딱 해갖고 약속하셔갖고 적당한 장소에서 교환하십시오. 예, 이것이 미생물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연구된 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2005년도인가 2006년도서부터 미국에 우리로 얘기하면 국립보건연구원 같은 곳입니다. NIH라고 하는 데서 우리 인체에 살고 있는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 군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내년도에 연구 결과가 1차 완료가 되기로 지금 예정이 됐는데 지금 발표되는 자료들만 해도 엄청난 자료들이 발표됩니다. 엄청난 자료들이 밝혀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해내는 거예요. 해내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서 지금 1차 발표하고 있는 연구 책임자가 하는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미생물과 장점막 세포가 나누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을 수 있다면 우리 건강은 거진다 해결한 거나 마찬가지다. 예,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미생물이 하는 일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미생물이요. 여기서 미생물 이야기를 하다 나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자칫하면 제가 약사 생활을 못하고 바깥에 미생물 강연만 다닐 뻔한 시절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느냐. 이 미생물이 이렇게 많은 미생물들이 엄마 뱃속에서 우리가 임신을 해서 엄마 양수 속에서 자랄 때 양수 속에 단 한 마리의 미생물도 없는 거예요. 단 한 마리의 미생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미생물이 없는데 언제 아이 몸에 미생물이 생겨나느냐 하면 출산을 딱 앞두고 나면 자궁 입구에서부터 질 입구까지 약 10cm 되는 산도에 뭐가 모여드느냐 하면 엄마 몸에서 아기한테 건네줄 미생물이 모여듭니다. 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이 아이한테 전달이 돼서 아이의 1차 면역을 담당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일을 미생물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정상 분만을 하지 않고 좋은 시 날짜 맞춘다고 제왕절개를 해버렸잖아요. 안타깝게도 엄마한테서 전달받은 아이 미생물이 들어와서 자기냐 비자기냐 우리 몸속에 받아들여도 되느냐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그런 장소에 있어야 될 우리 미생물이 어떤 미생물이 들어왔냐면 엄마로부터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병원 속에서 돌아다니던 미생물이 아이한테 먼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하도 안타까워서 그거 안내하러 다니고 싶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이 너무 중요하다.
좋은 미생물을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더 신비로운 일은 그 다음에 또 이루어져요. 이제 모유 수유가 시작되잖아요. 모유 수유가 시작돼요. 그러고 나면 엄마 젖속에 최근에 나온 자료에 보니까 엄마 젖속에 아기의 성장 발육을 위한 그런 영양 성분이 그득 담긴 성분이 엄마 모유에도 섞여져 있지만 아기 뱃속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물질이 거기에 섞여져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보냈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넘어간 미생물을 위한 먹이였던 거예요. 내 몸을 지켜줬던 것처럼 우리 아이도 건강하게 지켜줬으면 좋겠다. 예, 이게 미생물과 우리 인체가 만들어 놓은 하모니입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쓰러집니까? 항생제, 그렇죠? 많은 약물들. 그 다음에 우리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에 섞여져 있는 농약이라든가 표백제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 약품에 의해서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제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병들고 약해져 간다. 그래서 미생물을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미생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해놓고 대부분이 누구한테서 물려받았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서. 그 어머니의 어머니의 그 어머니의 어머니에서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사람의 장 속에 주로 자리 잡고 있는 미생물은 어떤 종류의 미생물이냐면 김치에서, 된장에서, 청국장에서, 간장에서 주로 그런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미생물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물성 미생물, 하나는 동물성 미생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대부분은 식물성 미생물들이 훨씬 더 자리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이 이를 통해서 우리 몸의 유산균이 미생물들이 유익 미생물들이 자리를 잘 잡게 만들어줘야 되죠.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 가셨을 때 미국에다가 우리 박 대통령이 가셔서 무엇을 선물하고 오셨는지 아세요? 오바마 대통령 부인한테 우리 요리책을 선물하고 오셨어요. 우리 요리책을 선물하고 오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김치가 유네스코의 등극이 아주 거진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기쁜 소식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외국 나가려고 그러면 우리 김치 갖고 나가면 숨어서 먹었어야 돼요. 동양의 이상한 나라에서 와서 이상한 냄새 나는 음식 먹는다고. 예, 그랬던 게 김치잖아요. 예, 세계의 한류는 우리나라의 발효 음식으로부터 출발될 것을 저는 굳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들은 지금 그렇게 찾아 나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정작 내 것 소중한 것을 모르고 예, 음식 문화가 자꾸 바뀌고 있고 이런 것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 얘기가 옆으로 조금 나왔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미생물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미생물의 도움에 의해서 내가 먹은 음식이 올바른 것들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건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 미생물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요? 영어로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까요? 한국말로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알아듣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고 진실이 담긴 언어는 지금처럼 이렇게 말로 전달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느낌의 언어예요.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마음을 간절하게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은 알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진솔한 사람이다. 나한테 지금 따뜻하고 애틋한 감정을 보내고 있다. 사랑의 큐피트를 보내고 있다는 거 다 알잖아요. 말을 안 해도요. 예, 이것은 마음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미생물은 그 소리를 알아들어요. 똑같은 재료를 놓고 음식을 만들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음식을 만듭니다. 하나는 일반 장사하시는 분이 급하게 이 음식을 만들어요.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어머니 손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어갔어요?
정성이 들어가고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이 음식을 먹고 병 걸리지 말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음식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음식물을 만드는데 참여했던 미생물이 그 말을 알아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 맛을 바꿔놔요. 어머니가 자식한테 주려고 했던 그 생각을 거기다가 듬뿍 담아 놓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 동안에 만들었던 음식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급하게 만들고 그런 마음을 안 담으면 안 담은 대로 미생물은 말귀를 못 알아듣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꼭 추상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음식을 먹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이 회복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면 그것은 음식에서 약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럴 것 같죠? 예,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대한 미생물에 대한 일화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예, 너무나 많습니다. 이 김유신 장군이 전쟁터에서 계백 장군이랑 한판 싸우러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싸우러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집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장한테 시킵니다. 뭐라고 시키느냐면 집에 가서 장을 한 그릇 떠오거라. 그래서 장을 떠갖고 왔어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장을 떠오니까 말 안장에서 장을 받아서 한 컵을 딱 마시고 났는데 전쟁터에 떠나올 때나 지금이나 장맛이 그대로인 거예요.